네, 오늘 시장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오늘 우리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정말 깜보 회장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숨죽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나스닥 증시는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숨죽인 가운데 외국인은 1조 원대 좀 매도를 했는데요. 그래도 골라서 산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분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NC소프트, 두 번째는 S오일입니다. 먼저 NC소프트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물이 출회되면서 14% 급락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하루 만에 시총 7천억 원이 좀 증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배드 시그널로 봐야 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참 항상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론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론의 세계관에서 오늘 NC소프트가 벗어나지 못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는 과한 주가 하락 아니었나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좀 하락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 K증시 세계관이 역시 좀 세론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물론 이제 오늘 좀 시장이 좀 어제 오늘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참 그렇죠. 어쨌든 이제 기대하던 아이온2가 이제 오늘 어저께 정식 발매가 이루어진 것인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뭐 직접 이걸 다운 받아서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어쩌다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NC소프트가 상당히 공을 들여왔고 네. 그동안 이제 어떤 지스타가 됐든 뭐가 됐든 게임 박람회에서 상당히 호평을 좀 받아왔었고 지금 구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대만 동시 이제 발매를 시작을 한 건데 한국에서는 일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다라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첫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 판단하고 있어요. 대만에서도 지금 3위 정도 랭크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제 NC소프트는 그 리니지 기반 뭐 이런 고객들도 많이 있고 그런 IP가 연장되면 그 확장되면서 세계관이 게임이 출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온2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 왔고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오늘 좀 급락으로 좀 네. 하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세론이 아니냐. 항상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적 좋았는데 주가는 하락하는 부분들. 이미 그 마법 같은 얘기,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하면서 세론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아이온2에서는 그 페이투원 그 과금 구조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이제 리니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기성, 도박성 아이템 뽑기 뭐 그게 좀 심각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걸 좀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 형식으로 뭐 한 1, 2만 원, 2, 3만 원 가지고도 게임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공격력에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공격력에 연관성이 있는 무기들 같은 경우들은 거래를 못하게 하고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이제 옷이나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거래가 가능하게끔 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리니지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막 무기를 사고 팔고 막 그런 게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좀 가금 유도를 많이 좀 줄이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성과를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야, NC소프트는. 만약에 여기서 성과를 못 보여주게 된다면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상당히 이미지 개선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과금을 유도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실적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되면은 그 다음 작품들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온2의 성공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지적재산권, IP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아이온2 성공은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주가는 이제 오늘 폭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또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18만 원, 19만 원, 요 20만 원, 요 사이가 어쨌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중요 지지선을 작용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좀 이 자리가 잘 지켜진다. 그리고 또 주말까지 해가지고 관련돼서 평가가 나쁘지 않다. 초반 흥행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주가는 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수급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외국인들 기관은 오히려 이제 계속 매도세. 특히 외국인은 꽤 한 10월 중순부터 계속 매도 팔았네요. 네.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조금 꼬임은 좀 해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나오기도 했고 살짝의 노이즈도 있으면서 급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게임의 성패는 아직까지 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되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을 좀 지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BM 관련해서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회사 측에서 바로 뭐 라이브 방송 열어서 이야기를 해서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NC 달라졌구나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확실히 오늘 하락은 좀 과도하다고 봐도 될까요? 장 초반부터 사실 이게 게임이 이제 출시되자마자 좀 서버가 터졌잖아요. 터졌고 네. 우리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좀 평가하기도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장 시작 좀 이제 전부터 좀 어느 정도의 흐름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예감을 좀 했나 봐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마음 먹고 때린 느낌이 좀 강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론의 세계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즈니스분들 이제 BM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전투 강화 주문서라고 해서 이게 몇 초간의 이 전투력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스터네요. 하나의 아이템, 부스터 같은 개념인데 잘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것이 원래 예상대로 이것을 과금하지 않겠다라고 대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유튜버가 실제로 게임하는 이제 장면을 제가 몇 차례 봤는데 과금 유도의 팝업이 좀 지속적으로 좀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이 게임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다른 유저들의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을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게임하는 유저들이 이 주식을 같이 사면서 시작과 전부터 이걸 팔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한 매도였다라는 게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MMORPG가 이 대작에 대한 대기 수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오류도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건 121선 지지력까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의 이 트래픽 관련된 뭐 게임 아까 이제 우리 요원님께서도 순위를 얘기하셨지만은 그 순위가 계속 지켜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저들의 잃었던 또 유저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원체 그래픽도 좋고 이런 조작에 대한 또 이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탑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재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게 대표님 말씀하실 때 옆에 또 화면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그래픽은 정말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오는 거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체 오늘 이제 장 시작부터 매도세가 나왔을 때 일부는 좀 털고 좀 일부분만 보유를 해야 됐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제가 아까도 시작부터 매도세가 나온다라면 이게 대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물량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온2가 뭐 단기간에 이것이 성공했다 성불패를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네. 배틀그라운드도 장시간 이게 인기가 좀 흥행이 됐듯이 그래서 저는 일부 물량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트래픽 요소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창희 의원의 좀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18만 원에서 좀 20만 원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못 파신 분들은 그러면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글쎄요. 내일 뭐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갖고 반전의 모습이 나올지는 좀 며칠 정도 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분수령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이제 팔지 못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네. 없다라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감 가격 기준으로 해서 18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한 번 더 참아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까지는 없다 판단하고 있고, 그 반등을 줬을 때 얼마나 빠르게 좀 20만 원을 좀 안착해 주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좀 빠르게 안착을 한다라면 조금 이제 그때부터 손절가를 좀 높여놓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8만 원을 지지선으로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SOL이었죠. 기관이 12거래일째 매집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연이틀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는 걸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오늘 패딩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어쨌든 에너지 쪽은 겨울 성수기에 들어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러시아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두 분 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목소리가 불안불안한데 확실히 날씨가 추운 만큼 SOL에 대한 좀 주목도도 높아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먼저 김성훈 의원부터 간밤의 이슈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원체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뭐 몸이라든가 이제 주유를 넣을 때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그래서 올랐던데요? 그렇죠. 너무 네. 올랐어요. 일단 너무 오르다 보니 SOL의 주가는 그래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이 유가의 반등을 일으켰는데 결국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이 흐름을 좀 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SOL은 두바이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송도 좀 편하고 두바이유가 질적으로 좀 상당히 이 가치가 좀 낮죠. 이것을 이제 정제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황이라든가 아니면 무게감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두바이유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두바이유도 이제 10월 달부터 좀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재고평가 이익으로도 이어지고 정제 마진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진율을 봤더니 1월부터 이제 이 10월까지 벌써 이제 마진율이 3배가량 올랐거든요. 네. 원래 이제 한 15불 정도 이제 우리가 10월 달 말부터 보니까 15불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그것이 연초에 5불 대비해서는 3배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마진율이 높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지금은 겨울철 성수기로 돌입을 하면서 사실 SOL에 대한 또 이 마진율에 대한 이 추가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면서 증권사들 TP가 원래 이제 9만 원대 왔다가 벌써 11만 원까지 높아졌는데 네. 최근 들어서 SOE를 좀 많이 배제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주가를 보면 좀 놀라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게 딱 언제 이렇게 올랐어? 이런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 유가는 원유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향하는 게 맞지 그렇죠. 않나요? 네. 드릴 베이비 투 드릴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하면서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한 용도로 계속 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SOE를 좀 많이 배제를 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까도 워낙에 낮은 주가 흐름에 이 원유 가격에서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마진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뭐 내년 1년 내내 주구장창 계속 들고 가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4분기에서 1분기까지는 그래도 이런 유가의 반등 사실 이제 이 유가의 회복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한 이 회복이 좀 더 앞서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은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매출이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경제 성장률 5%대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수요가 좀 증가됐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공급이 또 좀 약간 축소를 시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 때문에 공급을 축소시키니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마진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4분기까지도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이 2,800억, 상반기 적자를 좀 만회하는. 그리고 내년 정도도 한 2,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잡아서 1조 정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밸류가 원래 올해는 적자에서 흑자로 조금
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100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년 정도 1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매분기마다 이 흑자 기조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 S-오일은 일단 저는 그래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마진이 좀 높아지는 구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겨울 성수기인 만큼 S-오일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S-오일은 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안 하는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종목 중에 보기만 하나잖아요, 하는 사실. 종목이고 손이 선뜻 잘 안 가는 기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S-오일은 예전에도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정제 마진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죠. 지금 저희 동네가 그래도 휘발유가 싼 편인데 어느새 1,730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1,500. 그래도 너무 좋은데요, 그 네, 정도면? 한 달 전에는 한 달 전인가요? 그때는 제가 한 2달 전에 1,580원에 주유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근데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정제 마진이 비싸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네. 정제 마진이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끼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성수기에 겹치게 되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거나 고 마진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이게 정제 마진이 게 워낙 이제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안 좋게 되면 또 바로 또 실적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오늘 뭐 러우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을 했다고 하죠, 새벽에. 네. 어저께. 근데 지금은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유가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여전히 $6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유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계속 뭐 이걸 자극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베네수엘라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멕시코라든지 그 주변 국가까지도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네. 마약 퇴치를 위해서 공격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가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 또 하나는 러우 전쟁이 장기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보면 인도가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줄이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도, 중국 이런 국가들이 대규모로 러시아산을 불법으로 미수입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대놓고 뭐 사용을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중동 쪽의 원유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유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거나 혹은 이제 영향을 좀 일부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제 마진에 영향을 줬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샤힌 프로젝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이제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울산에 이제 내년에 공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거기에 맞물리면서 지금 정부가 석유 화학 섹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좀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롯데케미칼, 뭐 대환유화 이런 화학주들이 주가가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그 공장을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격 안정화에 따른 어떤 수익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S-오일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S-오일을 단순하게 뭐 휘발유만 파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전통 화학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좀 기업의 이미지가 변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변화까지도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을 열어줘도 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다고 했지만 이렇게 또 장이 약간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이 배당주로 좀 하나 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S-오일 하면 또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배당도 충분히 이제는 흑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배당도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배당 때문에 올라온다기보다는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까지도 좀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면 주가는 하락을 하더라도 상당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의 기술적 전략도 좀 들어볼게요. 사실 또 신고가를 매일 써내고 있는 자리라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자리에서 좀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자리를 이제 조정을 일부만 주고 바로 반등을 주고 이런 형태거든요. 네. 21선 터치 되자마자 또 반등. 그렇기 때문에 사실 21선을 닫기에는 아직까지 지금 89,000원대에서 21선이 8만 원대 구간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분할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이게 SO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추세적으로는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매수하기가 좀 좋은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형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의 AI 휴머노이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들썩였는데 사실 오늘 정규장의 반응은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쉬운 탄력을 어떻게 활용해봐야 될지 첫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볼게요.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내에서 실외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의 최근 조정을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이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구미가 당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실내에서 실외로 전 밖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어디로 나가지 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래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불러주세요. 아유 부르고 싶은데 네. 창피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도인 거잖아요.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든 아니면 이제 무인 뭐 카페라든지 이런 제품이 되었든 아니면 이제 의료기기 쪽이죠. 그러니까 환자를 도와주는 있는 로봇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다 실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어떤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실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거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족 보행 로봇, 네. 한마디로 이제 우리 강아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RB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됐고 정부가 선정하는 올해 10대 기술로 또 선정이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분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구매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군사 목적 아니면 보안 목적에서 구매를 많이들 할 수가 있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제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내 기업이 이런 것을 하나 잘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시장 경쟁력도 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거를 해외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국내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게 보안이라든지 안정성, 효율성이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뭐 최근에 보면은 러우 전쟁 때문에 계속 다들 확인되시지만 중동 전쟁도 그렇고 현대전은 다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는 로봇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제품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그룹하고 어떤 협업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삼성그룹으로 이제 확정된 거고
이름도 이제 이게 확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그 이후에 뭐 별다른 뉴스는 없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을 삼성 로보틱스로 맞아요.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만큼 삼성과의 어떤 관계가 더 공고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동시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죠. 미국 공장이 됐든 뭐 국내 투자가 되었든. 그러면 여기서의 어떤 투자의 핵심은 전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의료 쪽이라 헬스케어 쪽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LG그룹이 로봇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었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단순하게 허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관련돼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경쟁력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뭐 주가는 오르다 말았지만 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지만 미래의 어떤 먹을거리, 어떤 그런 부분들에 어떤 발언 하나하나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좀 이루어진다라면 또 로봇주들 또 분위기 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김성훈 의원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도 오늘 주가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 흐름을 봤더니 너무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삼성 관련해서 가장 튀어야 할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SPG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네. 1월 달에 좀 먼저 올랐거든요. 레인보우가. 네, 이게 선반영인가요, 하면서 많이 이제 15만 원대에서 45만 원까지 먼저 치고 올라갔고 다른 이제 로봇주들은 상승폭이 있었다가 좀 반납을 했다가 하반기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인보우가 지금 7조 정도의 수준에서 사실 이거를 하반기만 본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안 오른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1년치로 놓고 보면 그래도 한 130% 정도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로보티지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LG 핵심 이 로봇 기업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옴니버스 플랫폼이 가상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상에서 이 피지컬 AI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근데 이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맞겠다라는 생각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지금 삼성이 아닌 당연히 레인보우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피지컬 AI를 같이 좀 접목시킨 개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우리의 상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환호를 했는데 네. 오늘 보면 SPG가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럼 LG의 LG 이 사이언스파크의 물류 쪽을 뭐 담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삼성에서 뭔가 발주가 일부가 시작됐나? 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가속기, 이 SPG 가속기가 24개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향 매출이 굉장히 많은 쪽이 SPG였고, 그래서 SPG가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실적 발표 되고 나서도 오른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빠졌죠. 그래서 어떤 이유를 저는 접목시킬까 생각했더니, 아직까지 이 발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는데, 왜냐면 레인보우가 이제 사옥을 이제 짓는 게 조금 미뤄졌잖아요. 원래 10월 달에 사옥 짓는다 했는데 1월로 미뤄지긴 했는데 12월이나 1월 미뤄지긴 했는데 그게 바로 그냥 사옥만 짓는 게 아니고 대량 생산 공장을 옆에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짓고 나서 이제 초도 물량 당연히 이것을 100% 다 돌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초도 물량 돌리고 나서 계속 전파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봇에서 가장 핵심이 사실은 이종 로봇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술력은 이 바퀴가 달린 로봇이잖아요. 네. 이 RB-Y1이라고 해서. 근데 산업용으로 갔을 때는 두 발로 걷는 것보다는 바퀴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넘어지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매출료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원래 위탁 생산을 많이 줬다가 이제는 본인들의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3분기 영업 손실이 7억 나왔거든요. 네. 분명 흑자로 이 마음만 먹으면 돌릴 수 있는 액수고 순손실 3천만 원이거든요. 네. 마음만 먹으면 돌릴 수 있는 액수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를 기약했을 때는 매수 자리는 사실 30만 원대 부근에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무리는 없다. 상대적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조라는
이 금액 자체가 이 시총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비싸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증권가에서는 27년도에 한 2,300억 이상 영업이익 보거든요. 네. 그게 바로 대량 생산에 들어갔을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그런 구조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공장을 또 옆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0만 원대에서는 좀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자리가 왔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창해온과도 좀 가격 전략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좀 많이 내려온 자리이기도 한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전고점까지 그냥 의심 없이 기다려도 될까요? 뭐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점은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못 올랐다라는 안정적이다? 거죠. 못 올랐다?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건 없는데 못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못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먼저 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연초에 올랐지만 그걸 다 반납해 놨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지난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상승을 전환시켰다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다시 그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그 10월 마지막 날 시작점이 한 35만 원 돈, 36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저께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저께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지금은 사볼 수 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한 50만 원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5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높여봐도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죠. UAE향 150억 달러 규모의 수주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좀 주춤한데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방산주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주관하는 누리호 이제 4차 발사 기대감은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김성훈 의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에어로스페이스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얘도 이 누리호 모멘텀을 받아가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진두지휘를 하는 게 김동관 부회장이었거든요. 이 누리호 4차는 이 민간 사업으로 바뀌면서. 네. 근데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는 이 EU 정상회담에서 반등을 줬었어야 맞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오전장 반등 주고 나서 힘없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찌 보면은 지금 한 21조에 해당하는 방산 또 UAE향 기대감들이 있는데 시장의 흐름인지는 몰라도 아니면은 사실 방산주들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크게 이제 힘을 좀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될수록 사우디라든가 이제 UAE, 이집트라든가 이런 중동 국가 발주가 원래 이제 연말에 나오는 거 아니고 연초로 미뤄졌다. 지금 그래서 내년 정도로 다시 그런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수주 공백에 대한 뭔가 이제 로스가 일부 났다라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서 사실 주가가 이제 조선주를 비롯해서 방산주가 상당 부분 과거와 같은 이 주가 랠리의 영광은 저는 이제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존의 그런 피로감들이 아마 몰려오는 타이밍이 조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전체 섹터를 놓고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좀 그 힘을 받지 못했을 때 네. 조방원이 굉장한 힘을 받쳐줬잖아요. 보여줬고 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가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이 조방원 중에 원전은 그래도 상승폭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선이나 방산은 23년도부터 계속 랠리를 끌어갔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도 지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뭐 모멘텀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UAE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모멘텀이 오늘 발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게 조금 미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말씀드리면 피어 그룹 우리가 동종 피어 이제 우리가 방산 4사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선행으로 한 20배 이하거든요. 근데 평균으로 보면 한 30배가 넘어가요.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는 그래도 대장주 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를 지금에 와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90만 원대 초반은 매력적인 구간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고점까지 그러니까 110만 원 고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구간은 한 10에서 20% 구간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방산주가 생각보다 힘을 못 써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좀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어느 정도 누적된 구간이 왔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의 대장이기도 하고 현재 9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자리에서 전고점까지 어느 정도 룸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원하신다면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역시 중요 분기점이 왔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방산주들이 최근에 주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네. 뭐 그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황제주 100만 원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지금 100만 원이 끝났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제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일 좋은 편이에요. LG 넥스원, 현대 로템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방산주 중에서 제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한국항공우주 정도뿐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도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산주는 사실은 그동안에 다른 섹터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을 때, 성장세가 둔화될 때 고성장을 진짜 몇 년 동안 보여준 거잖아요. 네. 특히 러우 전쟁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약발이 좀 다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여전히 이제 그 주변 상황은 우호적이에요. 뭐 러우 전쟁 진짜 지긋지긋하게 연초부터 끝날 것 같이 얘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서로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베네수엘라 말씀드렸지만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뭔가를 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찜찜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어저께 미국 국방부 쪽에서 나온 내용들 본다면 그저께인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도를 거꾸로 해놓고서는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는 못 보내드렸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기존에서 보면은 최전방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놓게 본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잠수함도 어쨌든 승인을 해준 것이고 네. 또 정부도 국방비를 더 늘리면 늘리지 줄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어쨌든 한미 관계의 핵심은 군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하면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 평화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또 다른 주변 국가단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 폴란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무기도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무기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데 뭔가 한 방이 없는 것 같아요. 방산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 네.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MOU는 그냥 당연한 거지. 그렇죠. 이번에도 UAE 방문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금액은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내일 당장 매출에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관심도가 예전보다 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도 조금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 네. 버텨주면 그래도 뭐 기간 조정 옆으로 박스권 행보를 더 이어가면서 뭔가의 반전을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그래도 주가가 다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 방산주 내 대장이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높이를 돌려야 되는 걸까요? 좀 바뀌긴 했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만약에 방산주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네. 한국항공우주를 선택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방산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전체 방산주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김성훈 의원께도 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항공우주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추세가 흔들린 상태이거든요. 그럼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좀 상황을 봐서 다른 섹터로 그냥 눈을 돌리는 게 나은 걸까요? 제가 이제 그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실 말씀드린 게 아까도 이제 뭐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뉴 스페이스 시대가 민간 사업 주도로 이제 이어지면서 개막이 됐다. 거기에서 그래도 모멘텀적인 요소가 방산주에서 하나를 뽑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주도를 해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단기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이런 기대감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래도 탑픽 종목으로 뭐 다른 섹터로 옮겨가시라는 말씀보다는 그 중에서 고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제일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실 스페이스X에 대해서도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상장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힌트를 얻는다면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래도 놓치기 좀 아까운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향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삼성전기, 두 번째는 인터플렉스입니다. 오늘 기판으로 통일했네요. 먼저 삼성전기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삼성전기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반도체 기판 2027년까지 완판된 상태란 뉴스가 나왔죠. 이 뉴스와 함께 정말 기판도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오는 걸지 모멘텀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삼성전기 진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체질 개선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판도 얘기해 주셨지만 MLCC를 빼놓을 수 없죠. MLCC 사업도 계속 호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에는 뭐 MLCC 스마트폰만 얘기를 했다면 이젠 AI 쪽으로 확실히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삼성전기 하면은 그동안 답답전기였잖아요. 네, 답답했죠. 네. 뭐 사업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 확실한 한 방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그리고 애플 파운더리를 대규모 수주를 좀 했고요. 그것이 이제 다 공급 거기에 관련된 기판을 다 공급한 게 삼성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후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 관련해서는 TSMC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도 삼성전기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건 삼성전기가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들든 TSMC가 만들든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은 삼성전기가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은 대규모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애플 관련해서는 카메라 관련돼서 어떤 수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도 카메라를 만들어요. 근데 애플이 이제 대부분 LG 이노텍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삼성전기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또 이제 서버형 제품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형 기판이 이제 계속해서 나가고는 있는데 뭐 데이터 센터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의 어떤 기대감은 내년, 내후년에 가서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MLCC 같은 경우도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MLCC하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용 MLCC는 가격이 한 몇 배 이상, 한 5-6배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리기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삼성전기라고 불려왔는데 네. 사실은 뭐 다른 기업들이 주가는 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번 삼성전기가 시제품 공급하면서 대량 생산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도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미래형, 그러니까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상대 털을 선점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고점까지 조금 그래도 시간이 다시 남아있는 상태인데 신규 접근해도 될까요? 뭐 저는 이제부터는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점에서 한 15% 정도 조정이 나왔고 뭐 20만 원 이하로 간다 그러면 일단 시간을 갖고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짜져 있는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도 분할로 모아가 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김성훈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MLCC 관련한 포인트를 더 깊게 보고 계신 건가요? 깊게 볼 게 이제 세 가지 다 깊게 볼 게 많아서 네. 그중에서 하나 뽑았는데 앞서서 이제 기판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전기의 전체 매출 중에 한 24% 정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가 차량용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번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삼성전기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고 자율주행에서 가장 필요한 게 원래 테슬라 진영에서는 카메라 모듈을 쓰고 다른 진영에서는 이제 라이다를 쓰는데 카메라 모듈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라든가 그리고 뭐 안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기술력의 고난이도가 사실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많이 충족시켜주는 게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네. 근데 한 대당 보통 예전에는 한 4대에서 5대 정도 모듈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한 20대 이상까지가 들어가서 이 사양도 높을 뿐더러 대수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이런 이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서 사실 지금은 삼성전기가 앞서서도 기판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기판뿐만이 아니고 또 MLCC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가 지금 2만 개 이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서 스마트폰에는 뭐 3,000개, 4,000개 들어간다면 지금 전장용 부품 쪽으로 삼성전기가 굉장히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캐파가 다르네요. 캐파가 네. 다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영업이익 2,600억 정도 나왔는데 4분기 컨센서스는 조금 낮거든요. 영업이익이 보통 2,300억 정도. 그래서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낮은데 시장에서는 저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부 이제 좀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많이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조 3천억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굉장히 업을 해도 되겠다. 뭐 컨센서스를 4분기 같은 경우 이제 3분기는 끝났으니까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좀 높게 잡았다가 최근에 7% 정도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실적이 뚜껑을 열어보면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5만 원 정도의 고점은 저는 넘길 수 있는 가능성들 충분히 열어놓고 삼성전기를 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도 뭐 개선세를 보였긴 했지만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만 원까지 충분히 바라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모멘텀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터플렉스였죠. 이 고부가 가치 FPCB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시작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도 버틸 만한 모멘텀이 되는 걸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유창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항상 이맘때 나오는 뉴스 신제품 기대감이 주가를 그나마 좀 방어해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판 랠리에 이제는 동참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얘가 스마트폰 비중이 높아서 굉장히 좀 이게 시장에서 본의 아니게 좀 미움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아져야 되는데 네. 실정은 그래도 3분기 뚜껑 열어보니까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기판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 랠리가 생각보다 뭐 2배, 3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네. 상대적으로 인터플렉스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원성을 많이 샀던 종목이고요. 사실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뭐 이 힌지 부분 그리고 플렉스 부분, 케이블 부분 뒤에 이제 기판들을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그런 이제 적용되는 플렉서블 기판도 많이 들어가고는 하는데 지금으로서 인터플렉스가 성장 동력으로 하나를 이제 뽑았다라고 하면은
자동차용 이 PCB 기판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포르쉐의 타이칸에도 들어가고 네. 폭스바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이 PCB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차량용 부품에도 지금 많이 생산이 되는데 단가가 스마트폰보다 더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터플렉스가 3분기 실적이 좋아진 게 갤럭시 폴드가 이제 많이 팔리면서 네. 플렉스볼 기판 쪽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동안에 좀 많이 뒤쳐졌던, 그래서 제가 인터플렉스를 들고 온 게 차트상으로서 좀 매력적이라서 들고 왔거든요. 네. 한동안 지금 캔들의 하방에서 이평선들이 좀 매직 구간을 보여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들어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매물벽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고 4분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성장 동력이었던 차량용 기판 쪽의 매출이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실적 기대감 거기에 충족시킨다면은 전에 있었던 10,000원대 이상에서 15,000원대 부근까지는 저는 한 번은 랠리가 가동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조금 눈높이를 높여볼 만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역시 또 갤럭시는 연초에 발표를 하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부품주들은 신제품 출시 전까지는 좀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하죠. 그러니까 판매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규 주문이 들어오고 항상 제품이 출시 전에는 뭐 호평,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갤럭시 25가 상당히 좋은 판매량을 보여줬어요. 네. 온디바이스를 적용한 거의 완성형 제품이라고 불릴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서 판매량이 좋았고, 이번 애플도 판매량이 좋은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개선되면서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는 걸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갤럭시 S26도 저는 25보다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저도 지금 22년도에 산 거예요. 4년 가까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22년 3월인가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4년 차가 되면은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액정이 깨졌는데 수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기 수요는 여전히 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제품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부품주들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AI 칩용 그 동박 적층 소재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두산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파미셀의 주가가 오른 것도 이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부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인터플렉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 다른 기업을 죄송합니다. 다른 기업을 잘못 얘기한 거고 이건 빼주시고요. 디지타이 죄송합니다. 디지타이저 제품이죠. 그래서 이게 양면 기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수기에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플렉서블 제품 하면 예전에 또 인터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플렉서블 제품도 좀 다양하게 제품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박스가 상단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진짜 지겹도록 2년 가까이 1년 넘게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가 상단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돌파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좀 상단 돌파를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유창희 의원의 종목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9월 18일에 매수했던 3빌리언이 아니 2달 새 수익률 77%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태예요. 3개월째 흐름이 너무 좋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디까지 좀 눈높이를 높여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추세가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제가 목표가 10,000원 말씀드렸었고 10,000원을 살짝 못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10,000원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왔는데, 일단 의료 AI 쪽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강자하고 현재 강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빌리언, 로키트 헬스케어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전의 강자 루닛 뭐 이런 기업들은 계속 안 좋죠. 네. 그래서 좀 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희귀 질병 관련돼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지금 더 끌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러면 지난번 목표가 10,000원이었기 때문에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맞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이번에는 한 15,00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까지 좀 상향해보겠고 10,000원을 좀 지지선으로 잘 이탈하지 않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종목 이야기도 해볼게요. 아까 SPG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수익률 12% 좀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더 기다려봐도 되겠죠? 네, 더 기다려봐도 되죠. 네.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네. 근데 원래는 모토회사로 출발을 했는데 이 대표님께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를 한번 구경하고 나서 직접 일본으로 가서 그것을 국산화시킨 그 대표 1호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렇게 감속기에 목매다는 이유도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폭이 컸던 이유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무려 이제 49% 증가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영업이익 285억을 예상을 하는데 네. 로봇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군계 일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서도 저는 주가 상승 여력은 아주 충분히 남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결을 항상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조금 더 목표가 높게 설정해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해볼 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유창희 의원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코오롱 인더입니다. 아라미드 관련돼서 업황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는 상당히 최근에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시장 수익성은 높아질 수밖에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AI 치면 동박 적층 소재 관련해서 코오롱 인더를 잘못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AI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산하고 파미셀이 잡고 있는 부분들을 코오롱 인더가 상당 부분 좀 잡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 증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오롱 인더도요? 네. 아니 왜 의류. 그쵸. 네. 왜 반도체 얘기하다가 의류로 넘어가냐는데 네. 코오롱 인더가 하는 사업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의류 스포츠웨어 쪽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분들도 등산복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네. 한 1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해외여행 가실 때 핑크색, 주황색, 형광색 입고 가셨잖아요. 네. 중국인들도 이 맛에 빠져가지고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거든요. 코오롱 인더의 매출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죠. 또 겨울 성수기에 들어간다는 부분들. 그래서 중일령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화학 사업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SOL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부가 화학 관련해서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전체 매출 비중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코오롱 인더는 네. 뭐 화학, 전자부품, 뭐 쇼핑 쪽 이렇게 고르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다 좋아진다라면 내년 실적 상당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단기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39,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부터는 분할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도 좀 파미셀 두산과 같은 부분에서 부각받을 날이 좀 기다려보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9,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현대 오토웨버를 들고 나왔는데 뭐 로봇주 흐름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뭐 현대차 그룹 상장된 기업 중에는 소프트웨어 현대 오토웨버 유일하고요. 네. 일단 AI 팩토리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조정받은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 16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세워봤는데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